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의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 잊지 마시고 꼭꼭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2024 급등이 기대가 되고 있는 AI 반도체 첨단 패키징 자료집 100% 무료로 준비했습니다.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고 주식 투자 자료집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HBM 경쟁은 이어가게 됩니다. 현재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기술 포인트로서 여러분들이 이 기업을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AI 반도체 시대에 들어서게 되면서 반도체는 지금부터 미세 공정 경쟁이 아니라 적층 경쟁으로 넘어서게 됩니다. 5년 내에 이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 하는 새로운 적층 기술이 대거 적용이 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HBM4 16단 샘플을 공개를 하게 되었는데 당초 1개에서 2개 층만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다가 전체 층을 16단 전체 층을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적용을 하는 샘플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반도체 웨이퍼가 점점 얇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제조 전 부문이 프리미엄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에 하이브리드 본딩 전쟁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해당 장비 기업들의 하반기 실적이 본격화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적층 경쟁입니다. 파운드리, D램, 낸드 등 반도체 제조의 전 부문이 AI 반도체의 적층 경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파운드리라고 하던가 D램 같은 경우는 대규모의 데이터들을 동시간대에 처리를 하기 때문에 발열 문제라고 하던가 아니면 데이터 송수신 문제 때문에 적층이라는 컨셉이 맞지를 않았습니다. 저장 장고, 이제 데이터의 저장 창고인 낸드는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저장이 되어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그때 당시 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데이터는 일부분이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무슨 속도가 필요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낸드 같은 경우는 이 적층 기술이 굉장히 많이 탑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 미세 공정의 발전 속도가 이제는 한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더 이상 한 웨이퍼 내에다가 회로를 더 얇게 딸 수가 없는 수준까지 다다르고 있어요. 향후 5년에서 10년 내에 어떤 특별한 기술이 발전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이제 한계가 봉착하게 될 텐데 지금부터 이 반도체 성능 경쟁을 위해서 반도체를 더 미세하게 따는 것도 물론 여전히 중요하겠지만 고난이도의 패키징으로서 한계를 돌파를 해버린다. 그러니까 당초 이제 CPU라고 하던가 이런 것에서 웨이퍼가 하나만 쓰였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칩넷 기술이라고 하던가 이중 집적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반도체가 한 공간에 집적시키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기존에 이제 반도체 하나만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성능이 올라가겠죠.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이 반도체가 더 미세한 회로들을 따면서 성능 경쟁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더 많은 서로 다른 기능들을 하는 반도체라고 하던가 같은 기능을 하는 반도체라고 하더라도 쌓아버리게 되면서 성능을 올리는 경쟁들이 진행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까지 이 기술이 그렇게 중요하면은 왜 안 했냐? 엄청난 한계들이 존재를 했겠죠. 근데 이 한계들을 돌파시키는 기술들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이도 패키징으로 지금 이 한계가 돌파가 되고 있다. 당초 이제 D램 쪽에서 GPU 쪽에 밀접해 가지고 데이터 처리를 해 주던 D램이었던 이 GDDR 대비해 가지고 적층을 통해 가지고 개발이 된 고성능 D램인 HBM이 GDDR 대비해서 수십 배의 속도가 빨라졌다.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경쟁 방식은 GDDR의 미세 공정을
개선해 나가는 방식이었다라고 하면은 아예 지금은 D램을 쌓아 버렸다. 그러면서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빨라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1-2년 정도 사이에 비욘드 무어를 넘어서는 지금 현재 반도체 성능 개선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겠고, 특히나 이 HBM 같은 경우는 AI 반도체의 메모리 대역폭을 증가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AI 모델 같은 경우는 터무니없는 크기로 증가 추세입니다. 기존의 TC 본딩 기술로는 데이터 입출력을 뽑아내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데이터 입출력의 통로인 구리 범프들이 더 늘어나면은 늘어날수록 MRMUF의 수율이 우려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현재 시점에서는 HBM 시장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겠는데 고민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반도체 업계가 5년 내에 이 지금 현재 기술들의 한계를 해결시킬 수가 있는 하이브리드 본딩이 대거 적용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는 기판과 웨이퍼 사이에 이런 식으로 구리 솔더볼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이제 TC 본딩 형태로서 뭐 이제 열다리미로 밀어버리는 그런 형식으로서 이제 전기적 신호를 연결을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만약에 적층을 하게 되면은 매 층마다 범프가 자리를 잡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범프만 있게 되면은 상관이 없게 되는데, 이게 진행이 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두께가 두꺼워지게 되겠죠. 근데 이 적층 컨셉의 중요한 거는 같은 공간 내에다가 웨이퍼를 하나라도 더 밀어 넣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 솔더블 범프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한계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웨이퍼의 전기 신호를 연결을 하기 위한 구리 범프를 아예 없애버리고 이거를 그냥 웨이퍼를 다이렉트로 붙여가지고 얇게 패키징을 만들어 버리자. 이 아이디어가 지금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웨이퍼가 이제 식각 공정이 진행이 되고 나가지고 증착을 통해 가지고 반도체를 보호를 하는 산화막이 웨이퍼에다가 이제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기판 내 구리까지 다이렉트로 연결을 시켜 버리게 되면서 이 패키징의 두께가 굉장히 얇아지는 효과가 하이브리드 본딩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TSMC는 하이브리드 본딩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했습니다. 대만의 업체고요. 그러면서 이 기술이 당장 작년에 출시가 된 AMD의 최신 CPU에다가 적용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3D V 캐시를 별도 웨이퍼로 만들어 가지고 CPU 위에다가 3D 패키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패키징을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묶어버리게 됐었죠. 그래서 현재 지금 PC용 CPU 쪽에서 양대 산맥이 AMD와 인텔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작년을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AMD의 CPU가 동급의 인텔의 게이밍 성능을 압도해 버릴 수가 있었겠다. 그래서 작년에 CPU 시장을 거의 한 20년 정도 만에 AMD가 인텔을 꺾고 점유율 50% 이상을 달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텔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 인텔 같은 경우는 자기들의 설계도 하고 그러면서 인제 생산 같은 경우도 직접 진행을 하게 됐었죠. 근데 이 직접 진행을 하는 거를 이번에 내년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포기를 하고 차세대 진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작을 TSMC에게 파운드리를 맡겨 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 확보가 절실합니다. 이미 지금 TSMC 쪽에서 세계 최초로 해당 부분이 상용화가 된 상태에 있어서 이 3D 패키징까지 밀려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수백 조를 들여온 파운드리 지금 시장에 있어서 TSMC를 추월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하이브리드 본딩 과정에서는 플라즈마 공정을 통해 가지고 말씀드렸었던 이 반도체 산화막과 구리 간의 공유 결합을 형성을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플라즈마 공정 같은 경우는 후공정이라고 하던가 이런 부분에서 쓰이지가 않는 공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이브리드 본딩을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HBM 두께와 발열이 줄어들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됐었죠. 그래서 이 글로벌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지금부터 이 전공정 장비, 플라즈마 공정이 후공정이 아니라 전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전공정 장비를 확대를 하는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겠다라고 이제 보셔야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HBM4부터 해가지고 이 하이브리드 본딩을 적용 계획입니다. 이게 내년부터 지금 양산 계획을 잡고 있겠죠. TSMC 같은 경우는 TSMC 그리고 마이크론에서 어드밴스드 패키징 구축을 담당을 한 린준청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사장으로 삼성전자가 이번에 영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차기 HBM 12단, 16단 적용이 되는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의 R&D를 맡겼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인원이 이제 특히나 TSMC 쪽에서 3D 패키징 그리고 마이크론 쪽에서 HBM 어드밴스 패키징을 완전히 다 구축을 했었던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었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삼성전자가 지금 밀리고 있는 이 AI 반도체의 경쟁력, 패키징,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의 경쟁력을 확보를 할 수가 있느냐가 향후 지금 반년에서 1년 내에 전 세계 반도체 업황의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겠다라고 이제 보셔야 되겠습니다. 4월에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본딩을 적용을 한 HBM 16단 샘플이 공개가 되었죠. 그래서 전체층의 하이브리드 본딩을 적용을 하는데 성공을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컨셉을 확인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고 하면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수준으로 들어가는 초고정밀의 이런 전공정 기술 같은 경우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근데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내년, 내후년부터 양산이 되게 되는 이 HBM4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SK하이닉스 쪽에서 강점을 들고 있었던 TC 본더 같은 경우는 역할이 이제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러면서 TC 본더가 줄어들고 이제 하이브리드 본더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 HBM을 연결을 하는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이 딸려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곧바로 지금 이제 삼성전자라고 하던가 마이크론 쪽에다가 시장을 뺏겨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근데 이 부분을 전 세계에서 TSMC가 가장 잘 하기 때문에 TSMC가 적응을 해주는 거 아니냐 할 수가 있겠는데 이 TSMC의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이 HBM의 적층 영역까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SK하이닉스 쪽에서도 반드시 막아야 된다. 그러면은 자칫하다가 SK하이닉스가 그냥 TSMC의 웨이퍼 그냥 뭐 D램 만들어주는 그 정도의 하청이 되어버릴 뿐이지 핵심 기술이 결국에는 이 적층 기술, 첨단 패키징 기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안주를 하고 있으면 안 되고 하반기 AI 반도체의 하이브리드 본딩 경쟁이 본격화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현재 TSMC 쪽에서는 세계 최초 상용화를 토대로 작년에 이제 출시를 한 PC용 CPU가 엄청난 흥행을 했기 때문에 향후 지금 출시가 되는 이제 뭐 AI 반도체라고 하던가 모바일 AP, 특히 모바일 AP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탑재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3D 패키징이 이제 TSMC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 때 본격화가 되는데 이 부분 따라가지 못하면 삼성은 망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빠르게 따라가줘야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전공정 기술이 뛰어난데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이 HBM 기술을 빼앗기면 안 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본딩 경쟁.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제조 업체가 올해 하반기 때 하이브리드 본딩 경쟁이 격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 결국에 일단은 중요한 건 이 하이브리드 본딩, 그러니까 본더죠, 본더. 본더 같은 경우는 아쉽지만, 지금 이제 배시 외국 업계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쪽으로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라고 하던가 하나정밀기계 쪽에서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한미반도체는 지금 기술력이 좀 안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한화정밀기계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좀 괜찮게 나오고 있는데 얘가 지금 상장이 된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쪽으로 투자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핵심 장비인 본더 같은 경우는 좀 우리 쪽에서 수혜를 받아줄 만한 부분이 없는 상황이 있어서 지금 이쪽으로 들어가는 핵심 기술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이 전공정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이제 레이저 장비 쪽에서 집중할 만한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관련된 종목들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이오테크닉스가 이제 HBM 쪽 첨단 패키징 공급망에 들어와 줄 것으로 기대가 되게 되면서 작년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이제 꽤나 많이 올라갔는데 본격적으로 지금 수혜가 확대가 되기 전에 최근 반도체 하락장이 있어서 한 3개월 정도 하락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첨단 레이저 장비 전문 업체이고요. TSMC 쪽으로 레이저 그루빙 장비 납품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이브리드 본딩에서 새로운 다이싱 방식이 적용이 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워낙 이 하이브리드 본딩 같은 경우는 웨이퍼가 극막화, 초방막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존에 웨이퍼를 이렇게 얇게 만들고 나가지고 잘라줘야 되겠죠. 잘라주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 얇아지니까 이거를 제대로 원래 방식대로 잘라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웨이퍼가 깨져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재 레이저로 싹 잘라버리는 새로운 다이싱, 레이저 풀컷 장비가 지금 이오테크닉스 쪽에서 개발이 되었는데 수혜가 지금 AI 반도체 시장에서 대폭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기업이에요. 향후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는 HBM 장비 매출 급증 전망이고요. 현재 지금 TSMC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까지 글로벌 주요 IDM 쪽에 현재 이 공급망 싹쓸이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익 IPS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증착 장비 전문 업체이고요. 결국에 증착이라고 하는 건 전공정 쪽이겠죠. 낸드양 ALD 장비를 개발을 하게 되면서 이게 플라즈마 증착 장비입니다. 여기에다 더해서 HBM 장비 국산화까지 성공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범용 반도체 장비로서 이제 밸류를 부각을 받았었는데 해당 부분 성공을 하게 되면서 이번 타이밍에 프리미엄 장비 쪽으로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겠고, 특히나 지금 얘네가 제조를 하고 있는 이 구리 어닐링 공정 장비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본딩에서 쓰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장비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삼성전자와 협력까지도 기대가 되게 된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 종목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지금 첨단 패키징 투자 포인트들 정리해놨습니다. 100% 무료로 자료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양한 투자 자료집 주기적으로 좀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해당 자료집들 통해서 50% 이상 급등한 종목들 많이 적중시켜 드렸죠. 이번 자료집 같은 경우도 주목하시기 바라겠고요.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부터 관련된 종목들 전부 다 정리 드렸으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자료집 확인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안에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있습니다. 카톡 같은 어플 설치할 때 다들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급등 타이밍이라고 치시면은 이렇게 생긴 어플리케이션 설치하는 게 나옵니다. 설치하는 것도 100% 무료고요. 안쪽에서 어떤 버튼 눌러도 과금되는 거 전혀 없으니까 안심하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거 설치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급등 타이밍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 관점을 제시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당일 급등할 것 같은 종목들이라고 하던가 상한가 갈 것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제시를 해드리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 빠르게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니까요. 특히나 구독자분들 놓치지 마시고 꼭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설치하시고 이용하실 때 무료 아이디 가입만 하시면 되는데요. 이거 가입하실 때 핸드폰 번호 같은 개인정보 하나도 안 쓰셔도 되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100% 무료니까 안심하시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치하시고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아래쪽에 테마 차트 분석이라고 있어요. 여기 이제 누르시고요. 그럼 위쪽에 보시면은 별표 치고 첨단 패키징 총정리 자료 있죠. 여기 이제 누르시면은 아래로 좀만 내려 보시면은 첨부 파일 있습니다. 첨부 파일. 여기 누르면은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당일 급등이나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급등 추천주 게시판 통해서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에 찍어드린 종목들 뭐 콜마홀딩스 이런 종목들 찍어드리고 한 이틀 만에 20% 이상 급등 나타나게 되었죠.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부터 상한가 그 이상 기대되는 종목들 매일매일 급등 추천주 게시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증권투데이 게시판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장시작 30분 전에 단타 관심주를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일 아침에 자료집 올려드리게 되는데요. 장시작 전에 글로벌 증시 체크포인트 간략하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당일 시장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단타, 지금 이제 관심주,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 드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이 정도로 부담 안 되시는 선에서 투자를 하셔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하루에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벌어가 본다.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 재밌게 매일 아침에 단타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매일 아침 증권투데이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테마 차트 분석 게시판에서는 핵심 자료집뿐만이 아니라 급등이 유력할 것으로 기대되는 테마주 종목, 업종 섹터들도 매일매일 정리해 드리니까요.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시청해주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실전 계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주요 정보들 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나가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엄지척 버튼 그리고 댓글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꼭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버튼과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